자, 안녕하세요. 제가 문학의 이해 권영민 작가가 쓰신 문학의 이해 이제 2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같이 해보러 가는데, 자, 한국 문학의 영역과 관련해서 문학의 전승 방식 이어져서 오는 그 방식과 관련해서 문자 이전의 구비 문학과 문자 사용 이후에 기록 문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이 이루어져 있고, 한국 문학에는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이 이루어져 있고, 말이 쓰여지기 전에 입으로 전해져 오거나 이렇게 쓰여졌던 문학 또는 기록 문학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기록 문학은 한문 문학 그리고 국문 문학으로 나눠져 있대요. 한문은 한자를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썼던 그 문학이고, 국문 문학은 한글을 쓰면서 했던 문학이에요. 자, 한국 한문 문학은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해온 한국 문학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세요. 문학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의 본질. 자, 시는 인간의 정신의 상상을 통하여 빚어진다. 상상을 통하여서 빚어진다. 주관적인 상상을 통해서 빚어진다. 시는 인생의 표현이며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소월의 시 산유화죠. 산유화가 뭐냐면 산에서 오는 적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라는 구절이 있대요. 근데 이게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죠. 산에서 울고 있는 작은 새가 꽃이 좋아서 산에 산다고 하는 진술은 그럴듯하게 들어가려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된대요. 그래서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바탕이 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시의 대상이 되는 시의 소재는 무수히 많이 있다. 자, 자연과 인생과 사회가 모두 시의 대상이 된다. 자연과 인생과 그리고 또 뭐죠? 사회가 모두 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도 하네요. 자, 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어이며 시에서 시행되는 언어는 시어라는 개념으로 지어지고 있네요. 자, 시에서 쓰여진 언어는 시어라고 합니다. 자, 서정주의 국화 앞에서라는 이 시가 있대요. 이게 국화 앞에서라는 시인데, 자, 이 시는 정서적이고 함축적인 게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국화꽃은 시인만이 지니고 있는 주관적인 감정을 담고 있다라고 하네요. 주관적인 감정. 자, 국화꽃은 지시적인 의미에 한영되지 않고 보다 고양된 함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의 국화꽃은 일상의 언어가 지시하는 국화꽃이라는 대상을 넘어서 정서적이고도 함축적인 새로운 창조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정서적이다, 그리고 함축적이다. 또 뭐죠? 그리고 또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에서 바탕을 두지만 일상의 언어가 지닌 지시적인 기능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그 의미를 확대한다. 정서적으로도 그 의미를 확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는 다른 어떤 문학 형식보다도 잘 짜인 구조를 지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미가 있다, 구조가 잘 짜져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형식과 연관해서 함축적이다 또는 감각적이다, 압축적이다, 집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의 리듬이 기본 패턴이라고 하고요. 자, 자유시는 행과 연을 시인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구분하지만 산문시의 경우에는 행의 구분 없이 줄곧 이어집니다. 산문시는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시는 행과 연을 시인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구분하지만 산문시는 줄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파격적인 것은 산문시다라고 합니다. 시의 형태에서 가장 파격적인 산문시다. 줄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운율, 압축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서정시는 원래 서양에서 그 악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정적 양식의 기본적인 갈래로서의 시를 말하고 짤막한 시 형태를 통해 인간의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합니다. 한국 문학에는 신라시대 향각, 고려시대 고려가요, 조선시대의 시조와 같은 전통적인 서정시 형태가 있었고,
오늘의 현대시조나 현대시 모두 서정시에 포함됩니다. 여기 서사시도 있다라고 합니다. 서사시는 어떤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서술해내는 그런 거를 서사시라고 합니다. 자, 언어는 소리와 의미의 결합체다. 언어는 소리와 의미의 결합체다. 시를 운문이라고 할 때 이것은 결국 언어의 음성적 요소에 대한 조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의미한다. 시의 리듬이 반드시 규칙성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시에서 불규칙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규칙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의 반복, 율동의 반복 이런 게 있겠죠. 자, 음보율에는 3음보와 4음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음보율에는 3음보와 4음보가 있어요. 자, 음성률에는 강약경, 약강경, 약약강경, 강강격, 강약약경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그렇게 되고, 자, 시의 리듬을 결정한 요소 가운데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소리의 반복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분이라고 하고, 아분의 방법 외에는 가군, 두운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분의 방에는 가군, 두운 등이 있다. 최초의 신시 형태로 지목되어 온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산문화된 자유로운 형식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자유시면서 산문시죠. 그래서 이제 해에게서 소년에게. 자, 전체 6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연이 7행으로 구성된 형태적인 균형을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는요. 리듬이 없는 시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자, 지규는 원관념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물 또는 관념을 보조관념에 해당하는 다른 사물 또는 관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자, 지규는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그럼 뭐예요? 은유는 뭘까요? 관념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이며 원관념인 마음과 보조관념인 물결은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관념은 서로 유사한 요소가 있을 수가 유사한 요소를 들여서 곁들여서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거를 은유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